그래서 본래상제 다 할 거고, 근데 지금 물리 먼저 하는 거지. 근데 뭐 여담이지만은 이제 그렇다고 물화가 중요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꼭 물리화학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구과학이나 생명과학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서 다 하긴 해야 돼. 다섯 번째 볼게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실제로 보면 우리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이동거리, 변이, 그다음에 속력, 속도, 가속도를 배우는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상 우리가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할지가 궁금해서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물체가 운동하고 있으면 이렇게 어디로 가든 절로 가든 간에 우리한테는 뭐가 궁금했던 거냐면은 얘가 미래에 어디 있을까가 궁금했던 거야. 미래에 몇 초 뒤에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녀석의 속도가 얼마고, 그렇지?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고 운동 방향이 어디고 가속도가 얼마이고, 이런 우리가 정보가 중요했던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 거냐면은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들을 배운 거야. 어떤 그런 물리량제에 대해서 배운 것이고, 이렇게 돼서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운동부터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게 바로 뭐냐면은 등속 직선 운동이었고, 등속 직선 이거는 중3 때 배웠겠지, 그치? 이미 시험 범위가 아닐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가장 간단한 운동 케이스였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만 얘기해 주면은 짧게만 근데 어 그 저번 주에 어, 쌤이 어, 크게 운동의 표현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운동의 표현에 대해서 잠시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운동의 표현인 거지. 여기까지가 운동의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나누면은 여기까지가 운동의 표현 파트인 거고,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운동인 거야. 그냥 번호를 바꿀게요. 그러면. 운동인 것이고, 그중 첫 번째가 1번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한다. 등속 직선 운동.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등속,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번째 직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두 가지를 해석하시면 되거든. 일단 등속이란 말은 빠르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이거. 그래서 등속이란 말은 빠르기 일정, 직선이란 말은 운동하는 방향이 직선이다 라는 말은 방향도 일정하다는 얘기야. 방향이 일정. 다시 빠르기 일정, 방향이 일정.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인 것이고 가장 간단한 운동 케이스고, 우리가 이거를 보통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표현 방식으로는 뭐 당연히 뭐 다중성관 사진은 이미 배웠을 거니까, 그치? 그거는 이제 패스할게. 그 부분은 좀 패스하고 그냥 처음부터 바로 그래프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가 등속 직선 운동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래프 해석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일단 첫 번째 스타일은 뭐가 있냐면, 그래프 스타일은 일명 VT 곡선이 있어. VT 곡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스타일은 ST 곡선이 있어. ST. 여기서 V는 뭐냐? 여기서의 V는 속도, 그 다음에 T는 시간. 속도 시간 그래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S는 이동 거리를 뜻해. 혹은 변이. 난 이제 변이라 할게. 우리도 변이 배웠으니까. 변이 시간 그래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거겠지. 자, 가장 대표적인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그래프 VT랑 ST 그려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속력, 빠르게 일정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다시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다. 그렇지? 우리가 이제 XY 그래프로 생각하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뭐가 일정하다? 속도가 일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변이와 시간인 건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이 값이 3이다. 라고 볼게. 3m/s. 이 얘기는 초당 3m를 이동한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리면 당연히 이 녀석의 변이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예를 들면 출발점에서부터 처음에는 1초 뒤에는 3m, 2초 뒤에는 6m 떨어진 곳에 있겠고 3초일 때는 9m, 4초일 때는 12m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점 찍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어떤 특정한 일정한 기울기를 가진 y는 ax 혹은 y는 axb 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 증가하는 거 아니니까 일정하게 변화하는 곡선의 어떤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변화하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등속 직선 운동의 표현법이고, 얘한테 좀 중요한 정보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VT 곡선 안에서는 뭐 어떤 값이 중요하냐면 이 값이 중요해요. 밑넓이가 중요하거든. 밑넓이. 이게 어떤 걸 뜻하냐? 우리가 V는 T분의 S, 그러니까 이동거리분의 변이, 뭐 이동거리분, 그러니까 시간분의 이동거리 혹은 시간분의 변이 이러한 공식에 따르면은 VT를 곱하면 S가 나오는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 밑넓이의 의미는 곧 이동거리 혹은 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ST 곡선상에서는 이런 거겠지. T가 분모가 있고 S가 분자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에는 기울기가 수학적으로는 기울기의 의미가 뭐랑 같냐면은 속도일 거야. 근데 이거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변하는 게 있잖아요. 일정하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어. 이거 증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만약에 속도값이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그래프 다시 그려보지 뭐. 이렇게 그려서 파란색으로 그릴게. 파란색으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1.5래 이제. 마이너스 1.5m/s라고 칠게. 그러면 난 얘도 다시 그려야 되거든. 빨간색이 아니라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니 값이 마이너스니까 기울기도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다만 기울기의 크기 값은 기존 3대비 반으로 해야 되겠지.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그린 거야. 얘를 먼저 그리고 얘를 그릴 수도 있고 뒤집어서 얘를 보고 얘를 그릴 수 있어야 되겠지. 좋은 질문인데 좀 여기서 다시 얘기해 볼게. 내가 방금 여기서 밑넓이를 변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한 가지 의문이 있어. 그러면 이 파란색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변이를 뭐라고 구할까라는 거야. 파란색 곡선에 대해서 변이를 뭐라고 구할까? 일단 똑같이 하면 이게 변이거든? 다시 그러면 다시 내가 이 빨간색에 대한 변이를 내가 구한다면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얘는 만약에 이 값이 만약에 3이라고 치면은 3초라고 치면은 3이니까 얘는 9겠지. 그렇지? 9m일 거야 일단 넓이 자체는. 그리고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고 이게 3이니까 얘는 4.5일 거야.
보이지도 않네. 4.5 했어? 그러면 여기서 얘 구하고 얘 4.5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크기도 차이 있겠죠. 크기도. 우리가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 방향의 차이가 있어. 이거 한 가지 더. 그러니까 이런 얘기겠죠. 만약에 내가 여기 출발점이라 치면은 빨간색 케이스는 예를 들면 내가 플러스로 오른쪽이라 치면은 플러스 방향으로 9m 떨어진 곳에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왼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4.5m 떨어진 방향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지. 됐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변이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도 우리는 구분해 주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다시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놓고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 이게 가장 간단한 케이스고요. 넘어갈게. 두 번째는 이게 더 어렵고 더 중요해. 등 가속도 직선 운동.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우리가 보통 운동하는 물체에 대해서는 두 번째로 어려운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쉬운 거는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이었고, 그 다음 어려운 거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다시 해석해 볼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 같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일정하다야, 이건 정확히는 일정하다. 뭐가? 어떤 그 물체의 가속도가. 됐어? 그 다음에 직선이다 라는 말은 뭐가 일정하다? 근데 방향도 일정하다. 그래서 방향은 일정하면서 다만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운동 방향은 직선인 운동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속도, 가속도 배웠는데, 다시 속도가 일정한 운동, 속도하고 방향이 일정한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인 것이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 얘가 바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인 거야. 오케이? 일단 다시 이 얘기는 다시 우리가 쓰자면은 A, 아까 얘기했죠, A. 이게 영어로 A가 뭐에 약자하게? 가속도라는 의미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 이거 다 모른다던가? 항상 물어보면 모르더라고, 이거. 비슷해. ACCELERATION Acceleration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처음 들어봐? 어서 들어봤을 텐데, 그게 가속하다, accelerate가 이제 가속하다, 에이트가 그 동사하고, acceleration이 가속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속도는 이 두 개는 V예요. 이건 알겠지? 뭐야? 볼트라고 얘기해. 방금 볼트라고 얘기해. 영어로 보통 속도가 영어로 뭐야? 스피드. 아이씨 말고 벨로시티 있잖아. 벨로시티. 처음 들어봐 이것도? 처음 들어보니 이거? 와씨, 영어 열심히 해라. 자, 여하튼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의미는 다시 써볼게. 무슨 얘기라고? A가 A의 크기, 방향, 이 두 놈이 일정한 운동. 얘를 뜻해요. 알겠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깊게 또 들어간 애들은 한 가지 질문이 항상 있더라고. A의 크기가 일정하다. 그럼 뭐 어떤 질문하고 싶냐면은, 아니 잠깐, 그러면 A가 0이면은 0으로 일정할 수 있지 않을까를 물어볼 수 있어. A가 0으로 일정하다. 무슨 얘기야? 가속도가 없다는 얘기겠지. 이게 0이면 무슨 얘기야? 이 0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속도가 일정한 거지. 결국에는 다시, 그럼 A가 0인 운동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랑 얘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야, 그건. 그래서
기본적으로 A가 0인 운동은 아니에요. 해당하지 않아. 얘기하는 의미가 없다고. 애초에. 근데 A 여기는 등성운동이에요. 그게 등성운동이지. 그러면 가속도가 없다라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란 말은 아니야. 그러니까 등가속도 직선운동은 가속도가 0이 아닌데 0은 아닌데 일정한 운동을 뜻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인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간단한 그래프에 대한 표현법, 그 다음에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그래프를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자, 기본적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뭐 얘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지만은 처음 속도 값이 꼭 0일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면은 내가 한번 예시 들어볼게. 어떤 물체의 자, 처음 속도가 만약에 10m/s였대. 처음 값이. 오케이? 근데 이 친구의 가속도는 만약에 5m/제곱세컨드래. 상상할 수 있어야 돼. 이 말의 의미는 처음이 10인데 가속도가 5니까 1초 뒤면 15 되고 2초 뒤면 20 되고 3초 뒤면 25 되겠지라는 거야. 됐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럼 내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 VT 곡선을 그래프를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될까라는 얘기겠지? 처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은 0이니까 처음은 시간이 0이라는 얘기니까 0,10 찍으시면 돼요. 0,10 그래서 먼저 0,10을 찍어요. 이렇게 점 찍고 그 다음에 5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VT 곡선에서 아까 여기서 여기 안 했구나. 기울기야 여기서는 기울기. 그래서 1초, 2초, 3초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기울기를 가진 하나의 직선이 그려져. 여기서 볼게.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건 무슨 의미? 0,10 시간이 0초일 때 속도가 10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기울기가 5란 얘기겠지? 그렇지? 2초 동안에 10이니까 됐어? 그래서 기울기는 여기서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뜻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프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띠고 있고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 그러면 우리가 얘에 대해서 어떤 간단한 공식을 한번 얘기해 볼게. 간단한 공식.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써볼게요. 다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내볼게. 1번 문제 5초 뒤 속도는 물어볼 수 있고, 2번 4초까지의 변이 혹은 이동거리 물어볼 수 있거든. 자, 일단 1번은 쉽게 할 수 있고 2번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일단 1번 해볼래? 5초 뒤에 속도가 얼마일까, 이놈? A가 5m/제곱세컨드. 5초 뒤에 속도가 35겠지? 왜냐면은 처음이 10이고 초당 5인데 5, 25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5일 거예요. 너 계산 어떻게 한 거야 지금? 계산 어떻게 한 거야? 특정 시점의 속도 어떻게 구했어? 특정 시점의 속도 어떻게 구했니? 특정 시초일 때의 속도 어떻게 구했어? 처음 값, 초기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넌 시간 한 거야. 이렇게 했던 거야 너는. 그래서 네가 얘를 구하는 과정은 뭐였냐면은
너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거겠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야? 임의의 시간 t초에서의 속도를 의미해. 임의의 시간 t초에서의 속도 어떻게 구했니? 처음 속도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항상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의 나중에서의 속도를 내가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이 얼마인지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요 가속도 이 말이 무슨 의미라 이게? 초당 5니까 5 곱하기 시간 하면 되겠지. 그렇지? 네가 5라는 요 가속도를 네가 몇 개나 더해주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5초니까 5번 더해줘야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의 요 AT인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두 번째 이게 더 어려워. 야, 그러면 4초까지 이동거리 어떻게 구할까라는 얘기야. 4초까지 이동거리. 일단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 이런 문제를 구할 때는 총 3가지가 있는데 하나 해볼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공식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거. 1번 요 공식. 이게 임의의 시간 t초에서의 속도 구하는 방식 공식이고, 두 번째 볼게. 두 번째는 이거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서의 특정한 시점까지의 이동거리 구하는 방식인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하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기억나니? 우리가 VT 곡선상에서 민덜비가 곧 무슨 의미였니? 변이 혹은 이동거리를 뜻해요. 결국에는 마찬가지야. 이렇게 이 속도값이 일정하지 않을 때에도 동일하게 및 넓이는 뭘 뜻해? 이동거리를 뜻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구하시면 돼. 해볼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우리가 문제를 푸실 때는 직접 본인이 그래프를 그려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4초까지니까 1, 2, 3, 4 한 다음에 초기가 10이었고 4초니까 더하기 20 하면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3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10이었으나 나중에 4초일 때는 4,30 찍고 2면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민넓이를 구하면 될 거야. 됐어? 이거 구할 때 물론 사다리꼴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이해도 돼. 나눠서 구해주셔도 돼. 나눠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됐어? 그렇게 그냥 억지로 구한다 치면은 요게 10이고 요게 30이고 이 값이 4니까 계산하면 얼마니? 80 나올 거야. 80 나와. 10 더하기 30 나누기 2에서 그럼 20 나왔지? 20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이 공식이 나오게, 이걸 내가 공식화 해볼게. 공식화. 이걸 이제 그러니까 방금 이거 했던 것처럼 내가 이거를 구했잖아. 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건 내가 직관적으로 구한 거야. 직관적으로. 그럼 이걸 내가 좀 공식화 해볼게. 일단 우리가 요 10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요 10을. 이 10이 뭐였니? 이게 처음 속도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요 10의 의미는 뭐야? 요 10은 V0거든. 이 제로의 의미는 처음 속도야. 처음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얘가 뭐일까? 이 길이가 얼마야?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거 30이 맞는데 우리가 이걸 공식화하면 뭐라고 쓸 수 있어? 공식으로 쓰면. 그러니까 이게 V0래. 맞지? 이해하지? 얘는 뭐야? 요거 잘 못하더라고. 자, 다시 질문이 이거야. 내가 여기를 V0로 했어요. 그러면 이 길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문자로 표현해보자고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요 길이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이거를 알아내면 내가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반화된 공식을.
이미 구했어 근데. 이미 구했어 이거. 아까. 뭐야? 이 값 우리가 이미 이 길이를 구해버렸다고요 아까. 나중에 그치? 나중 속도가 뭐였어? 30. 아니 그거 말고 그거를 숫자 우리가 계산한 건 30이고 우리가 그걸 미지수로 표현하면 뭐라 할 수 있어? 미지수로 표현하면은 저거 아니에요? 1번 공식. 이거지, 그치?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t초일 때 혹은 나중일 때 속도일 거 아니야? 당연히 이 길이가 이거 아니겠냐? 혹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왜 이거냐? 라고 물어본다면은 당연히 이게 처음이라며. 그러니까 처음 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야. 근데 거기에 시간 t초에 따라서 a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지는 값인 거야 이게. 가속도에 의해서 더해지는 값.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다시 나중 속도라는 것은 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 나중 속도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은 항상 일정의 상수야. 처음은 당연히 상수인데 거기에 네가 변화량만 더하면 네가 변화량만 더하면 될 거 아니야. 변화량. 네 놈의 변화량. 그게 얼만데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AT겠지 그게. 그치? 우리 다시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어. 가속도의 정의는 A는 뭐야? T분의 써볼게. A는 뭐였니? 정확히 T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정확히 우리가 델타 V인 거야. 델타 V.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AT는 뭐야? 그러면 델타 V지. 다시 이 델타 V가 뭐였어? 이게 델타 V인 거야. 결국에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런 의미들이. 그래서 얘가 이 값인 거야. 써볼게. 넣어볼게 그대로. 그러니까 보통 물리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잘해. 약간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엮을 수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물리를 잘하고 있는 거고. 여하튼 이게 공식을 만드는 과정인 거야. 이걸 누가 만들었냐? 17세기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이 공식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물론 더 어려운 수학을 거쳐서 그 사람은. 이건 우리가 쉽게 한 거고. 얘는 뭐야? 여기는 뭐야?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뭐라고 해야 돼 이거? 어? 그냥 T라고 해도 될 것 같아. T. T.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다 알았어. 이게 무슨 의미야? 초기 속도. 이게 무슨 의미야? 나중 속도. 이게 무슨 의미야? 걸린 시간. 그 시간. 걸린 시간. 그러면 네가 이거 넣어서 공식 만들어봐 지금. 다시. 그러니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2번 공식. 그래서 변이는 이거를 VAT라는 어떤 변수들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거야. 해봐. 손으로 네가. S가 뭐예요? 이게 변이에요. 변이 S가. S, V, A. 시간은 T. 그럼 네가 공식 만들 수 있어. 유도할 수 있고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네가 사다리꼴 넓이 구하면 돼. 이거 써서. 아, 리뷰 구했어? 구하는 거예요? 이거 구하라니까? 숫자로요? 아니
네가 공식을 유도하면 돼. 근데 류야 뭐가 나왔어? 너 불러볼래 한번? 2분의 곱하기 t 곱하기 2 v 제곱 플러스 정리를 안 했구나. 자, 정리하면 내가 뭐 가정원 패스할게. 뭐 그냥 사들 거 하시면 돼. 이거 더하기 이거 나누기 2 한 다음에 곱하기 이거 하시면 돼. 그래 네가 다 풀면은 이렇게 돼.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다시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보자면 결국에는 이거지. 이 밑에는 요 직사각형이 vt예요. v0t.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삼각형이 추가되는 면적. 이 부분이 2분의 1 a t제곱인 거야. 아니, 당연하지. 왜냐면 이 길이가 또 이 길이는 또 at일 거 아니야. at 곱하기 t니까, 그렇지? 두 개 곱하면 at 제곱이 되고 나누기 2 하면 2분의 1 at 제곱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이 공식을 보고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외우는 게 아니라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이런 어떤 구조를 띠고 있고 공식으로는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겠지. 이 두 개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해서 우리 지금 뭐 한 거야? 미래 t초 후 미래의 그 물체의 속도, 두 번째 그 물체의 변이까지 구한 거예요. 그럼 다 구한 거지. 그렇지? 지금 주어진 값이 가속도인 것이고, 그렇지? 주어진 게 가속도면 이제 뭐가 궁금한 거야 당연히. 얘 아니면 얘일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 지금 세 개를 배운 거 아니야. 변이, 속도, 가속도, 우리 세 개를 배운 것이고 당연히 이 세 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가 주어진 상황에서 나머지 두 개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거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 이 문제 다시 풀어볼게. 돌아와서 다시. 그러면 다시 문제가 뭐였냐면은 어떤 물체의 처음 속도는 10m/s이다. 그러나 그 물체의 가속도는 5m/제곱세컨드이다 라고 준 거야. 여기서 질문 t초 후에 그러니까 5초 뒤에 속도가 얼마냐 구했지? 두 번째 질문 4초까지 이 물체의 이동거리 혹은 변이를 구해보세요 라는 문제였던 거야. 이제 뭐 하시면 돼? 대입하시면 되겠지. 대입해볼게. V절을 트니까 10 곱하기 4초 더하기 2분의 1의 가속도 5, 그 다음에 시간이 4초니까 4의 제곱. 이거 계산되는 거야 결국에는. 됐니? 그럼 우리가 다시 이동거리 혹은 변이를 구하는 방식은 크게 일단 두 가지를 배운 거야. 첫 번째는 뭐였냐? 첫 번째는 직접 그래프를 그려서 기하학적으로 풀어라. 이게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고, 그치? 가장 직관적이고 가장 쉬운 방법일 것이고, 두 번째는 이러한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내가 공식을 유도했고 내가 공식 안에서 해결한다. 이게 두 번째 방식이 있어. 세 번째도 있어. 세 번째가 제일 쉬운 방식이야. 세 번째가 제일 직관적이면서 가장 쉬운 방식인데 세 번째까지 알려주고 잠깐 쉴게. 다시 정리해보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공식은 이거지만은 한편 우리가 이런 등가속도 직선운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겠지. 첫 번째는 이건 이제 문제 푸는 방식들이에요. 첫 번째 방식은 그래프를 그리세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첫 번째가 가장 중학교 학생한테 요구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돼.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당장 이 공식은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사실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유도한 공식이 있겠지. 공식.
세 번째는 당장 이거는 네가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공식에서 좀 탈피해서 우리가 그래프는 좀 오래 걸리니까 가장 빠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쉽게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툴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다시 해볼게.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다시 뭐였냐면은 어떤 물체의 초기 속도가 10이었던 얘기지. 나중에 얼마였어? 30인 거 어떻게 하니? 그건 암산 되잖아 당연히. 이제는 암산 되겠지 당연히. 5 곱하기 4 하면 되니까.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 좀 제일 빨리 풀 수 있냐면 이거야. 그냥 너가 처음엔 10이고 나중엔 30이면 무슨 얘기 하고 싶을까? 처음엔 10이고 나중에 30이면 무슨 얘기 하고 싶을까? 눈치껏 알 수 있을까? 처음엔 10이야. 일정하게 증가해서 나중에 30이래.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20으로 달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냥 너 이렇게 했다고 치면 안 돼 라는 거야. 가능한 게 왜냐하면 일단 그거는 기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요게 오버되는 요게 딱 들어가거든 애초에. 그러니까 어차피 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 얘기인 거지. 우리가 처음에 10인데 일정에 증가해서 나중에 30이 되었어요. 얼마 동안? 4초 동안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방식 그냥 처음부터 20을 달린 거야. 그냥 처음부터 이놈은 라고 가정하는 거야. 그럼 뭐야? 20 곱하기 4 하면 되겠지. 그냥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 평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뭔가 변하는 운동은 어려워 상대적으로. 반면에 변하지 않는 운동은 쉬운 거야. 그러면 변하는 운동을 변하지 않는 운동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쉬워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맞지? 우리는 이 물체의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버리면 제일 빠르게 풀 수 있다. 아니, 물론 나중에 물리 하시다 보면은 세 개 다 아는 게 중요해. 상황에 따라서 세 개 다 아는 게 중요해. 나중에는. 근데 여하튼 내가 좀 제시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물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되게 다양하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풀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소개했던 것이고 이런 공식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딱 한 가지 문제를 더 내줘볼게. 내줄 테니 너희들은 뭘 하면 되냐? 1, 2, 3번을 써서 푸시면 돼. 각각 똑같은 문제를 해볼게. 필기하시면 돼요. 알았어. 자, 문제는 뭐냐? 처음에 10m/s로 자동차 운동하고 있었다. 근데 가속도가 4m/제곱세컨드이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는 30이 될 때까지 운동했다. 이동 거리는 얼마일까라는 문제예요. 풀어봐. 1번 방식, 2번 방식, 3번 방식 뭐 순서 상관없으니까. 처음에는 10이었으나 내가 시간은 몰라 지금 걸린 시간은. 근데 가속도가 4인데 낮은 속도가 30이래. 됐어? 이동거리.